최강록 셰프는 결승전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조림 요리가 아닌 국물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자신은 조림 인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조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마스터셰프 코리아와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조림으로 화제성을 낳으니 본인도 그 프레임에 자신을 맞춰온 것 같다. 그러나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연출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봐왔다시피 그는 정말 참 잘 조립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그는 진짜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자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중년시대입니다. 드디어 흑백요리사 시즌2가 최강록 요리사의 우승으로 피날레를 거뒀습니다. 시즌1에서도 화제성이 넘쳤지만 아쉬움도 역시 컸던 흑백요리사였는데 이번 시즌2는 화제성도 그리고 완성도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우리 삶에 성공을 이끄는 요소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흑백요리사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서바이벌이라는 경연적 요소를 넣어서 긴장감을 높였죠. 그런데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 흑백요리사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청자와의 밀접함,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감각의 차이. 첫 번째, 받아들이는 밀접함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흑백요리사의 경연 소재는 여타 다른 경연 프로그램의 소재에 비해서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요소입니다. 노래와 춤 역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어디까지나 생존의 영역을 건드리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음식은 우리 인간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식욕이 필수죠. 그런 측면에서 흑백요리사는 인간 모두의 관심사와 욕망을 자극하는 오디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백요리사의 두 번째 특징이자 아이러니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흑백요리사의 아이러니는 경연의 결과물인 요리가 시청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결국 시청자와의 감각적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퀄리티는 다를지언정 싱어게인의 노래는 청각으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춤은 시각으로 시청자 역시 즐길 수 있는 영역인데 비해 흑백요리사의 음식은 우리가 맛볼 수 없죠. 오로지 상상력으로 커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흑백요리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러기에 맛을 묘사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심사위원의 맛평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요리사의 김학민 PD가 이야기한 것은 심사위원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은 둘째 치고라도 대한민국에서 맛의 스펙트럼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백종원 씨가 대중적인 맛평가를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가 객관성과 디테일을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맛평가와 완성된 요리의 모습을 통해 상상력이 자극되는 새로운 유형의 경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거죠. 파인다이닝 요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레이어된 맛입니다. 그런데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은 인간의 욕구조차 레이어해서 표현했어요. 레이어란 쌓는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쌓는 것을 넘어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다층적이자 복합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은 인간의 욕구를 레이어해서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매슬로의 유명한 이론이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식욕, 성욕, 수면욕 등과 같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욕구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로서 제1차 욕구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이러한 1차적 욕구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두 욕구 간의 위계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두 욕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리로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사에게 요리는 손님의 1차 욕구를 만족시키는 요소이지만 스스로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죠. 흑백요리사 시즌1의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도 요리사들의 평균 수입이 낮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수익만 가지고 요리사를 꿈꾼다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승전인 나를 위한 요리는 굉장히 많은 백수저와 흑수저가 2층 플로어에서 그 대결을 지켜봤는데요. 결승전의 주제가 나왔을 때 관전하던 요리사들 역시 자신을 위한 요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듯이 아리송해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명성을 얻은 저명한 요리사지만 꾸준히 해온 요리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맛을 만족시키는 요리보다는 손님을 위한 요리만을 해온 것이죠. 실제로 결승전에서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든 이하성 셰프와 최강록 셰프 모두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맛있게 그릇에 싹싹 긁어 다 비운 반면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든 두 셰프의 그릇은 음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라고 만든 음식에서조차 그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의 맛을 즐길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요리사에게 요리란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는 최강록 셰프의 우승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흑백요리사의 김학민 PD가 말하는 요새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진정성이야말로 시청자를 가장 공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프로그램에는 연출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흑백요리사에는 진심과 열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강록 셰프는 결승전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조림 요리가 아닌 국물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자신은 조림 인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조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마스터셰프 코리아와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조림으로 화제성을 낳으니 본인도 그 프레임에 자신을 맞춰온 것 같다. 그러나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연출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봐왔다시피 그는 정말 참 잘 조립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그는 진짜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자신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요리사죠. 그런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 셰프이기 이전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든 셰프가 최강록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강록 셰프는 우승 소감을 말하면서 우승자인 자신을 지우고 모든 요리사에게, 아니 시청자에게까지 자신의 우승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그냥 저는 특별한 요리사가 아니고요. 그냥 주방에서 그냥 티나지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을 그저 반복했을 뿐인데 그냥 운이 좋아서 조림핑도 돼보고. 자, 최강록의 이 말은 경쟁의 장이었던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을 모든 요리사와 모든 시청자가 하나가 되는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결승전 요리를 선보이면서 술을 내놨는데요. 그 페어링한 술이 고급 사케였다면 아까의 말의 울림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승까지 함께 고생하며 프로그램을 이끈 심사위원에게 건넨 술은 빨간 뚜껑의 소주였어요. 이른바 빨뚜죠. 이건 심사위원만이 아닌 일상에서 자신만의 서바이벌을 벌이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건네는 잔 같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자신만의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여러 종류의 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끝없는 척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는 말 같았어요. 그렇게 공감을 넘어 울림까지 선사한 최강록의 진심을 흑백요리사의 연출진들은 멋있게 받아 1차전에서 조명받지 못한 요리사들부터 시작해 여러 요리사들에게 자신만의 요리의 의미를 정의하게 합니다. 11년 동안 소시지를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인생 소시지,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샘킴, 요리는 인내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는 부채도사, 음식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무셰팔 셰프. 이러한 멘트들이 모여 사실은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서바이벌이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멋지게 마무리된 거죠. 실제로 흑백요리사는 우승자만 빛난 것이 아닌 수많은 셰프들이 빛났습니다. 오만 소스자에 등극한 임짱,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후덕죽 셰프, 손을 떨면서도 극강의 맛을 보여준 술 빚는 윤주모, 막으실 수 있겠어요? 손정원. 무수히 많은 셰프들의 어록과 캐릭터가 빛났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으로 구축된 세상은 다양한 스토리가 넘쳐나고 덕질하기에 좋은 캐릭터들이 2차 리스로 재생산되면서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낮에 영상을 찍으려다 실패하고 밤에 다시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께 건네냐면요. 바로 이 멘트 때문입니다. 최강록 요리사는 흑백요리사 시즌1에 나왔었죠.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도전을 하고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오늘 낮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서 영상 찍는 것을 이미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흑백요리사 결승전을 다시 보고, 그리고 최강록의 이 말을 다시 보고 다시 이곳에 찾아와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록은 성공한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우승자라서가 아니고 실패를 딛고 자신의 영역에서 꾸준히 할 일을 다 했고 마침내 새로운 용기를 발휘해 재도전을 했기에 성공한 요리사인 것입니다. 흑백요리사는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모순을 딛고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최강록 셰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실패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최강록 셰프의 우승은 우리 또한 인생의 주인공이고
용기와 도전을 통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스토리는 창작자, 등장인물, 시청자가 이어져야 완성되는데요.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는 그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중년시대 마치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안녕.